네, 19역 남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예, 토지 등 소유주 600에서 시공사는 신탁 방식으로 가다 보니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전임에도 시공사 벌써 선정했고요. 뭐 신길 푸르지오 이렇게 되겠죠. 860여 세대인데 아파트 518에 상가 40, 단독 40. 네.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죠. 예. 근데 지금 사업 시행 총회 4월 중에 할 거고요. 최근에 감정평가 두 개사 선정했다고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조만간 이제 조금과 감평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서울 아파트 여기 이런 아파트 17평이 네, 9억 5천입니다. 전세 8천 들어가고요. 아, 그럼 도대체 이게 피가 얼마일까요? 피가 한 뭐 조합에서 신탁사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최소 5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길 건너가면 이제 우성 2차 이렇게 있고요. 요 3은 3차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우창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원래는 이곳이 그러니까 신풍역 남쪽 이곳이 신길동의 선호 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이 북쪽에 뉴타운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호 주거지였을 때는 그 위쪽이 다 이제 단독 다가구 그리고 그 다세대였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네, 그래. 이 우성이고 1월 15일에 심의 통과 수정 가결되었답니다. 보완 좀 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그 2017년에는 이제 1200세대 기준이었고 그때 32에서 34로 할 때 추가 부담금 1억 5천 정도 나온다고 추진위에서 안내를 했었답니다. 근데 계획이 좀 수정돼서 세대수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때 없던 중대형도 40평 중대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수정 가결 났으니까 이제 2개월 내에 보완 작업 마치고 그 사업자 지정고시 신청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이게 신탁 방식에서는 이런데 이 조합 설립 인가와 이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면 즉 5년 거주 10년 보유 매물만 거래가 가능한 시점이 되죠. 그래서 그 이제 거래 가능 매물이 이제 잠길 테고 파실 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씩 매물을 내놓긴 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 또 받았는데 그 동양 고층이 9억 7천 달러 30평 9억 7천 달러 하시더라고요. 네, 후덜덜합니다. 그리고 7구역 ST움과 그리고 우성 2차 가운데 찻길 사이에 이렇게 신풍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 계획은 이제 이까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계획보다 좀 작게 하죠. 여기서 이제 평당 5천 이상을 달라 하셔서 예, 그러니까 매수 포기하고 요 정도로만 이제 제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5천 달러 할 만한 게 이제 여기 이제 역 출입구가 여기 있어요.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저 멀리 대한민국 라면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농심 본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길 건너편으로 가면은 신센자 옆에 하나가 있죠. 예, 역시 이런 곳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쟁쟁한 신축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이제 준신 구축, 기축, 네, 확실히 이제 끌어주는 형님들이 있다 보니까 시세가 잘 쭉쭉 잘 치고 나갑니다. 이제 해제된 구역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구역, 소규모 재건축 진행한다고 해서 가봤더니만 이게 22세대예요. 근데 소규모 재건축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아니고 예, 여기 1층에 11세대, 2층에 11세대인데요. 그 이게 사업 진행 현황을 인근 부동산 몇 군데 가서 여쭤봤더니 실상은 7층짜리 빌라 두 동 올리는 거랍니다. 현재 이게 일단 13평에서 이제 11평, 13평, 15평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썩 당기는 이렇게 혹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도 이제 7층이라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뭐 소규모 재건축 하신다니까 뭐 그게 맞겠죠.
직전에 이제 최근에 2억 8,500까지 거래됐고 이제 한 나온다면 3억쯤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해제된 여기 1구역 그리고 2구역 그리고 여기 3구역 이렇게 펜스 보이시죠? 예, 있고요. 지금 3구역 같은 경우 이제 10억 정도입니다. 조원 분양가가 5억 1,500이었고 피가 지금 한 5억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뭐야 3구역도 10억이야? 아우 배 아파 하면서 우리도 하자고 하시는데 자 보시죠. 여기 건너편에 이제 SK뷰 같은 경우 14억이고요. 저 끝에 이제 그 14구역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도 13억 5천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쪽과 여기 3구역 입지가 그렇게 규모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큰 차이는 없다 보거든요.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 지금 10억이라면 여기 앞으로 한 3억 5천 정도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려면 이제 8에서 9억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세들이 그렇게 잘 못 붙고 있겠죠. 8, 9억이란 돈이 여기서 한 1, 2억 정도 추가하면은 강남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해제된 2구역 있고 4구역 있습니다. 4구역 같은 경우는 건너면 이제 9구역 힐스테이트와 8구역 파크 차이가 나오고요. 여기 15구역인데 길 건너면 이제 11구역 프레비뉴 그리고 그 뒤에 신길 센트럴 자이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러가 시장 33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곳이라 합니다. 네, 여기 또 14구역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있고요. 15구역, 16구역.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신축 빌라는 이렇게만 보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시 하겠다면 할 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아직 여기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 또 이제 33층짜리 주상복합이 올라선답니다. 지하 2층부터 뭐 지상 3층까지 상가 들어서고요. 뭐 마트 들어오고 극장도 들어온다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현장에서는 수요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로가 멀지 않은 곳에 영등포 역사 있는데 여기 또 뭐 극장이 들어서겠나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분양을 하면은 이때 15구역이랑 바로 붙어 있잖아요. 16구역도 멀지 않고 옆에 4구역 있죠. 진짜 우리가 왜 그랬지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장에서는 보고 계십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네, 신길 2구역입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 재건축이라 말씀드렸는데 재개발입니다. 보시면은 수많은 다가구가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다세대 다섯 동이 숨어 있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평당 한 3천 정도, 30평 대지 30평이니까 한 9억씩 정도 나오고, 뭐 전월세 해봤자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한 8억 정도가 필요한 곳이죠. 사업성은 이렇게 좋은 편입니다. 근데 1월 달에 조합 설립 총회 개최했고요. 일몰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반드시 해야 되고 저기 설 지나고 나서 뭐 제출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확인을 못해서 그런 카드라 있고요. 입지는 확실히 좋은 건 맞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여의도 이 빌딩도 보이시죠? 마천로 보이시죠? 개발만 된다면은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배후 주거지 한 곳으로 선호되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저기 영등포역 나오고요. 이제 지역주택조합 그냥 간단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1번 그리고 하나 둘셋 더 있고요. 그나마 이쪽 신동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전경을 바라보면은 여기 아까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4번 지역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실투금이 1억 2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혹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언젠간 되지 않겠냐며, 그래서 언젠가 이제 14억 이런 곳이 되지 않겠냐며 1억 2천 놓고 존버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1구역 선례를 좀 청취해 보니까 조합에서 이제 그 평당 한 2천에서 3천 정도 매수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 지금 6.6평이죠. 그리고 3억이면은 한 4천, 평당 한 4,500에서 5천 사이죠. 아, 좀 비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올바른 투자인가,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자, 1번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곳곳에 철거를 꽤 많이 했습니다. 한 50% 가까이 했다고, 그 이상이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있고 그 조합원들 이제 모집하면 그 돈으로 여기 매입해서 철거하고, 철거하면 이제 토지가 되니까 그거 담보로 또 대출받고, 이걸 10년째 했답니다. 와, 이자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한 동 순수하게 이자로 날아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2번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2000년 중반대부터 예, 신길 뉴타운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그 무렵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주인 주체도 여러 번 바뀌었고요. 예, 여기 보면은 네,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비용 들어간 것도 참 예, 그렇고, 이런 것들 언젠가 좀 개발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참 애매하죠. 확실한 건 지역주택 조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그 뭐 도시재생으로도 예, 한계가 보이고요. 또 전면 재개발도 현재로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예, 모를 일이죠. 구역 지정이 될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네, 현장 동향 어제 드린 현장 메모와 비슷하고요. 네, 신센자 13.5억까지 낙찰되고 이후 14억까지 예, 계약됐고요. 물론 12, 16 대책 전입니다. SK뷰 11억 1100까지 됐고요. 네, 호가 유지돼서, 하지만 이렇게 되면 거래 바로 되는 이런 식으로 예. ST움도 아직 14억 5천대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팔려면 이 정도는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매수에 붙어서 예. 이분들은 어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금매죠. 예. 자, 이 세 단지 앞으로 신기를 이끌 거고요. 지금 한 14억 5천 정도 나오고, 9구역과 8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시세가 같을 수 없는 입지입니다. 하지만 매물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똑같이 예, 아니면 더 받으라는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올해 여름 되면은 네, 그 시세가 여기가 다시 격차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14구역 예, 신기센트럴 아이파크는 예, 여기도 한 5천 정도 낮게, 그리고 11구역은 한 1억 정도 낮겠는데 그럼에도 매수세는 없는 편이라 합니다. 예, 3구역 아까 말씀드린 10억 천이면 상당히 괜찮은 게 아닌가. 하지만 실tuk은 8억대라는 게 문제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금매는 11구역 프레비뉴 쪽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전세 현재 이렇게 올랐고요. 이 정도까지 예, 올랐고 예, 고덕보다 1억씩은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전세는 오르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신길 뉴타운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 예, 근데 여의도란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이 본격화돼야,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와야 신길 뉴타운 뿐만이 아니라 흑석 노량진도 그에 맞춰서 호가를 따라 올릴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흑석 노량진과 서로 뭐야, 쟤네가 뭐 16억이야? 그럼 우리도 16억 받아야지,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지만 이제 어떤 호재들, 예, 단기적인 호재와 예, 중장기적인 호재들이 있을 때마다 예, 보류주의 낙찰 가치 기준이 되면 호가가 올라갈 테고요. 대신 거래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사러가 시장 예, 현재 철거는 다 된 상황이라서 뭐 승인받고 하면은 분양 아마 올해 혹은 내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존 신길 뉴타운 구역들에 자극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여의도입니다. 잠룡께서 한번 언급하셨다가 예, 그때 막 난리가 났었죠. 그냥 이 일대 그냥 이제 불바다였죠, 불바다. 이런 건 그냥 뭐 호재라 보긴 그렇고 그 불바다가 또 언제 될 건가. 차후 대선 시점이 다가올수록 언급이 되겠죠. 그때가 이제 이 신길 뉴타운과 흑석 노량진 뭐 이곳들에 치고 올라갈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길 뉴타운 요약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